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안 그래도 거친 미국 힙합계가 이 두 사람의 디스전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소신캣 시캣이가 벌벌 떨며 상황을 정리했다냥. 그냥이 알고 싶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 이들의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의 과거를 간단히 알아보기. 우선 메건 더 스틸리언은 2019년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한 핫 썸머걸로 빵 뜨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어. 이 곡의 성공에 어깨탑인 니키의 빨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 하지만 바로 다음에 메건은 니키의 앙숙인 카디비와 웹을 발매하고 만 거야. 니키 미나즈와 카디비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 이 영상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 2018년 9월 한 파티에서 카디비가 니키 미나즈에게 구두를 벗어던지며 욕하는 모습이야. 이들은 음악과 SNS 등을 통해 서로 치열하게 디스해왔지. 이제는 대놓고 싸우진 않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메건이 니키 미나즈로 뜬 후 바로 카디비 쪽에 붙었으니 이 일로 인해 니키와 메건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야. Anyway, 최근 메건이 신곡 히스를 발매하며 본격적인 디스전이 시작되었어. 메건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메건 슬로우를 가사에 언급한 거야. 11살 난 의붓딸의 성폭행 및 폭행이 25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오빠가 있는 데다 성범죄자 플러스 살인자와 결혼한 니키의 약점을 건드린 셈이야. 니키는 히스가 발매되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켜 메건을 디스하기 시작했대. 그녀를 디스하는 신곡도 스포하며 말이야. 그게 바로 니키 미나즈의 신곡인 빅풋이야. 왕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느낌상 왕발이 메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왜 왕발인지 모욕인지 이해할 거야. 2020년 여름 메건 더 스틸리언과 래퍼 토리 레인즈는 카일리 제너의 집에서 열린 수영장 파티에 참석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격분한 토리 레인즈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메건의 발에 총을 여러 발 쏜 사건이 있었어. 메건은 나중에 인스타에 당시 상황을 밝히기도 했지. 결국 토리 레인즈는 10년형을 선고받았어. 이게 바로 니키 미나즈가 계속해서 발을 언급한 이유야. 발에 총을 맞은 메건을 조롱하기 위해서지. They got you all them Grammys, but your flow still a no. 니키는 가사뿐 아니라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메건이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했지만 비트에 맞춰 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메건의 랩 실력을 까기도 했어. 본인은 연계를 받았지만 말이야. I told her to conjure up her mama and apologize. You don't lie on a dead mom. 심지어는 라이브 방송에서 메건이 죽은 어머니를 불러내 사과하는 게 좋을 거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지. How you fucking mother knew when she died? 뿐만 아니라 메건이 어머니, 친구들의 애인과 관계를 가졌다며 신랄한 비판을 했어. 니키 미나즈는 메건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한 건 메건이 먼저 본인의 가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메건의 법칙 기억하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한 건 너무했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야. 디스전이 과열되면서 니키 미나즈의 팬덤이 메건 어머니의 묘지 위치를 유출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어. 묘지가 있는 텍사스 지역 당국은 보안 인력을 늘리고 디스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네. 그렇다면 메건이 디스한 니키 미나즈의 남편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니키 미나즈의 남편인 케네스 패티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 있는 찐 범죄자야. 과거 케네스 패티는 16살이던 때 피해 여학생을 폭행 및 협박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 당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부상 사진과 정자 양성 검사 등이 증거로 채택됐대. 게다가 칼 같은 절단 도구가 범죄 행위에 사용됐다네.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반성하지 않았던 걸까? 복역 후인 2002년 4월 한 남성을 총으로 여러 발 쏴 죽였어. 살인 혐의로 또다시 7년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마침내 출소했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당연히 팬들의 반발은 심했어. 그는 15세였고 그녀는 16세였어. 당시 교제 중이었다고. 마음대로 생각해. 너희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날 가르치려 들지마. 니키는 팬들의 걱정에 댓글로 답했는데 피해자와 본인의 피앙세가 연인이었음을 이야기하며 피앙세의 편을 들었지. 니키 미나즈는 결혼을 강행했고 연예계 은퇴까지 선언했어. 2020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케네스 패티는 이사한 지 5일 안에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임을 고지해야 하는 메건의 법칙을 어겨 보호관찰, 가택연금, 벌금 55,000달러를 선고받았다고 해. 메건 더 스틸리언이 가사에서 언급한 바로 그 법칙이야. 2021년 8월엔 과거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지난 3년간 니키 미나즈 부부가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협박성 연락을 해왔다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 니키 미나즈 부부가 50만 달러와 가족 휴가를 제안했고 이후 케네스 패티의 성범죄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는 대가로 현금 2만 달러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대. 이에 대해 케네스 패티는 강제로 원고를 집에 들이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고 어떠한 성적 또는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어. 결백함에도 과거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당시 겁이 많은 16세 아이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신형 20년에 선고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야. 2022년 7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검색 사이트에 케네스 패티의 신상 정보와 함께 집 주소가 공개되었어. 그리고 지난 9월 20일에는 친구와 함께 오프셋 어디 있니? 휴가를 계획하고 장례식도 계획해라 등의 협박을 라이브로 방송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로 120일간 자택 구금 명령을 받았지. 한편 오프셋은 이 협박 영상 이후 전세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 같은 영상을 SNS에 게시해 캐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어. 이런 극악 범죄도 흐릿눈할 정도로 남편이 엄청난 부자거나 유명인인가 싶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가 봐. 이들은 니키가 16살이었을 때 처음 만나 짧게 사귀었던 사이였고 2018년 말에 재해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대. 결혼 후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SNS에 과시하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논리로 남편을 두둔하기까지 했어. 니키 미나즈와 범죄자 남편은 결혼 9개월 만에 임신 소식까지 알리고 현재는 파파웨어라고 불리는 아들을 출산해 양육 중이야. 최근 니키 미나즈는 성형수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어. 과거 니키는 자신의 마른 체형, 납작한 엉덩이, 크지 않은 가슴이 싫었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 과거 사진을 보는 것도 꺼려했었나봐. 하지만 최근 임신과 육아를 겪으며 외모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고 해. 아들을 보며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임신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이상했죠. 옛날 사진을 다시 보니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니키는 가슴 축소 수술을 받았대.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돌이켜보니 더 큰 엉덩이를 원했던 과거가 어리석게 느껴진다네. 그런가 하면 수년 전에는 고통스러운 생리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았다고도 밝혔어. 그 당시 아무도 그 약물이 마약이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었대. 다행히 약물은 끊을 수 있었다네. 또 니키는 심신 안정에 요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어.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힐링하곤 한대. 지금까지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살아왔는데 멈추고 보니 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나? 항상 빡센 화장과 의상을 추구하던 니키 미나즈의 스타일링 변화만 봐도 추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게 확 느껴져. 여전히 랩과 디스는 매콤하지만 말이야. 그냥이 알고 싶다 끝. 엑소엑소 가시켓.